박재원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신축 건물을 매매할 때 꼭 알아야 될 규정입니다. 2018년에 신축 건물을 파는 사람은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규정이 지금 개정세법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한 건물을 파실 분들 또는 건물을 신축할 예정인 분들은 이 내용을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가산세를 왕창 물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통과가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발생할 문제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이에요. 자, 지금 이 신축 건물이 있는데 이걸 팔려고 합니다. 자, 매매를 하려고 공인중개사를 찾아왔는데 이 건물은 2년 전에 신축을 했어요. 20억, 그래서 20억에 팔려고 합니다. 토지는 10억에 샀고요. 건축비는 한 8억 정도 들였다고 해요. 자, 그러면 18억에 들어서 20억에 파니까 2억 정도 차익이 발생하죠. 2억 정도 차익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건축비에 대해 좀 문제가 있어요. 자, 내가 건축을 하면 이 8억에 대한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 놓으면 좋은데 뭐 싸게 짓는다 뭐 어쩐다 이렇게 해가지고 영수증을 다 안 받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다 안 받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건축업자 중에 뭐 사업자가 없는 분들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 영수증을 다 못 받아놨다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 건축비 8억에 대한 영수증이 다 없으면 건축비를 이 세무사들이 환산, 법에 따라서 이 환산을 해줍니다. 즉 건축비가 얼마다라고 환산을 하는 규정이 있어요. 자, 이렇게 건축비를 환산해서 양도세 계산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상황을 이런 경우에 이게 이제 세법에서 지금 받겠다는 거죠. 자, 실제 취득가액이 없어서 환산을 해서 취득가액을 구해내면 환산한 금액에 5%의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왜 영수증을 챙겨놓지 안 챙겨놨느냐? 실제 금액을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산세를 부과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내년부터인데 취득 후 5년 이내에 신축한 건물을 팔았을 때, 신축한 건물을 5년 내에 팔았을 때라는 겁니다. 자, 이럴 때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건데 조금 더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인 경우는 이럴 거예요. 앞으로 신축을 예정인 사람은 건물 지면 건물 공사비 다 계약서 쓰고 금액 다 확인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지만 실제 이 소규모 건물을 지을 때는 좀 상황이 틀립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외주 공사 있죠. 외주 다 어떤 종합 건설해서 100% 건설회사에 맡겠다 그러면 이 건설회사는 어때요? 뭐 계약서 쓰고 계약서 작성하면 금액도 나오죠. 이게 건축비라는 거죠. 이게 건축비예요. 실제로는. 큰 건물은 이렇게 하는데 소규모 건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 하면은 실제 이런 경우를 외주로 다 맡기지 않는 것을 자가건설이라고 하는데요. 세법상 자가건설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건물주, 건축주가 와서 이거 벽돌 나르고 그러지는 않겠죠. 건축주가 실제 공사 현장에서 그러지는 않는데 자가건설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통으로 100% 맡기지 않고 부분 맡기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도장 따로, 철근 따로, 그죠? 소위 콘크리트 따로 이렇게 별도로 맡기다 보면 100% 영수증을 못 챙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자가건설이라고 해요. 건물주가 직접 지은 경우를 자가건설이라고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일부 부분적으로 맡기는 경우, 이런 경우를 어떻게 보면 자가건설이라고 합니다. 자, 일이 자가건설이 됐을 때는 100% 영수증을 못 챙기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는 환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세법상 취득가액을 환산하게 됩니다. 환산가액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환산가액을 적용하면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자, 실제 상황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실제 내가 8억이 들었어요. 공사비 8억이 들은 것 같은데 통장에 나간 건 8억이에요. 그런데 뭐 현금도 주고 어쩌고 해서 이 증빙을 다 못 챙겼어요. 그래서 이제 신축가액을 세무사활동에서 환산을 해봐라 그랬더니 건축가액이 10억이 나와버렸어요. 10억. 그럼 어떻게 해요? 2억만큼 부풀려진 거 아닙니까? 2억만큼 부풀려졌잖아요. 그죠? 8억에서. 그런데 8억에 대한 증빙을 못 찾으면 이렇게 10억으로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억만큼 이익을 본다는 거죠.
자, 이런 이익을 보는 경우를 앞으로는 차단하기 위해서 가산세를 5% 부과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5%. 그러면 10억에 5%면 얼마입니까? 10억에 10%면 1억, 5%면 5천만 원. 큰 금액이네요. 5천만 원. 자, 아까 토지가 10억이었고 건물이 10억에서 20억에 팔면 차익은 없죠? 그러나 가산세는 5천만 원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어쨌거나 2억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고 가산세 5천만 원 낸다. 뭐 그나마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환산한 건축가액이 6억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취득가액이 벌써 지금 2억이나 더 다운됩니다. 차액은 4억으로 늘어나고요. 그죠? 2억이 더 줄었으니까. 거기다 가산세 5% 얼마죠? 5, 6, 3천. 3천만 원. 차액 4억에 대한 양도세와 가산세 3천만 원 내면 정말 억울한 광경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10억이 되고 어떻게 하면 6억이 됩니까? 그것은 이 건축 환산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건물 신축 가격, 뭐 위치 지수, 용도 지수, 뭐 공시지가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딱 정확히 얼마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다 규모나 면적이나 공시지가 이런 게 다 틀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실제 금액이 없으면 가산세를 부과를 한다라는 규정이 생겼다는 거죠. 예. 그래서 환산 취득가액 5%라는 건데요. 이거 언제부터 적용하느냐? 2018년 이후에 파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그래서 가령 지금 2017년이죠? 17년에 계약을 하고 내년에 잔금을 치른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 규정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가산세를 물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규정을 살펴보겠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할 수도 있죠. 예.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일단 규정은 신축 후 5년 내에 파는 경우를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산세. 5년 후에 팔았다. 가산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자가 신축을 한 경우에 영수증을 그러면 꼼꼼히 다 챙겨 놓으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다 챙겨 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다 챙겨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5년 후에 팔거나 영수증을 꼼꼼하게 챙겨 놓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실제 지금 건물을 지어서 5년이 되지 않는 분들이 매매하실 때는 이 가산세 5%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하고 상의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전에는 그냥 계약을 하셔도 됐는데 지금은 이제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세금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